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중에서 법정형은 낮은 축에 속하는데 실제 처벌되는 선고형이 굉장히 중한 범죄 중에 하나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라는 거예요. 줄여서 약칭 업무상 위력 추행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직장 내 성폭행, 상사나 동료가 그 직장에서의 관계, 위력이나 업무상 고용관계, 보호 감독 관계를 이용해서 그 타방을 성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요즘 뭐 힘든 거 없느냐 라고 물으면서 다정하게, 원하지도 않는데 다정하게 다가오면서 어깨를 툭툭 친다거나 얼굴을 만진다거나 또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머리카락을 만진다던가 손을 잡는다던가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진다던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업무상 위력 추행죄인데, 이 죄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무죄가 바뀌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위력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가, 추행이라는 것의 개념이 무엇인가, 업무 고용에 의한 보호 감독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거 모두 다 되게 중요하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있어요. 업무, 고용 등에 의하여 보호, 감독을 받는 다른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직장 안에서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의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해석입니다. 이제 여기서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그런 세력을 뜻하고, 유형력, 무형력을 불문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서의 위력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적 풍속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력으로 추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1심, 2심에서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 2개를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첫 번째, 피고인 A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B씨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A씨는 경력직 그 사원으로서 해당 회사에서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 B씨는 말 그대로 진짜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그냥 단순 직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자리도 바로 옆자리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수. 그래서 B씨한테 A가 사수인 거예요. A씨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고 A씨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A씨가 B씨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B씨한테 좀 이제 음담패설도 하고 컴퓨터로 이상한 음란 동영상 같은 걸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다 이렇게 마주치거나 옆에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어떤 몸짓이나 동작을 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B씨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 불편하고 싫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그걸 무시하고, B씨가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머리 뒷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떠냐, 느낌이 좋으냐,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게 과연 A씨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쟁점이 됐는데 1심하고 2심 판사님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없다, 위력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내용을 보면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이 업무상 위력 추행죄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그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에서는 A씨는 30대 중반의 과장이고 B씨는 20대 중반의 진짜 사회생활 처음 해본 여성이에요. 근데 이 A씨가 입사 초기부터 동영상을 갑자기 컴퓨터로 막 보내고
오다가나 마주치면 이상한 행동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래서 이 B씨는 너무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서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병원 가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소가리를 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 A씨가 님 이렇게 하는 게 싫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과장님이 어떻게 하냐면 퇴근 시간 직전에 막 갑자기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만든다거나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전달 사항이 이제 상급자인 과장 A씨한테 이제 전달이 되면 그걸 B씨한테 안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력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런 것이 업무 관계에서의 위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의한 보호 감독이라는 것이 꼭 현실적인 직장 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용 절차에서 면접을 보고 그 심사를 앞둔 구직자도 여기서 업무 고용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제 최근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A씨가 편의점 점주였어요. 근데 B씨가 편의점 그 해당 점주가 공고한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한 A씨가 이제 B씨를 불러가지고 막 뽑을 것을 전제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고 술도 막 마시고 그래요. 호프집 데리고 가 술도 마시고 하다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B씨한테 밤에 문자 보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A씨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A씨가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이제 성적 행동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이제 하다가 사건이 접수가 된 건데 일단은 이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제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결이 맞다는 취지였어요.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는 업무 고용 관계에 의한 보호 감독 관계는 아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직장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채용하는 그 구직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력서를 내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면접을 보는 그런 심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 고용에 의한 지시감독 관계, 지휘감독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였는데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그 면접을 지금 사실상 받고 채용을 전제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과 채용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그런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 구직 과정에서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업무 관계, 위력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